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각회의 가기를 열고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남창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계속해서 일본이 얘기를 했었고 우리도 예상한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는데 일본이 보니까요. 이게 무역 보복이 아니고 수출 금지 조치도 아니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같은 조건이다. 그러니까 한국 너네한테 특별한 불이익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에 대응하는 일본의 이제 일종의 명분이자 변명이죠. 예. 백색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27개 우방국한테 예. 네.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수출 허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 측의 입장은 이제 징용권 문제라든가 과거 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마찰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우방국으로서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대우를 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입장인데, 뭐가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자꾸 꼴대로 옮긴다. 예. 협정을 맺어놓고는 정권이 바뀌면 꼴대를 바꾸고 예. 또 이 징용권 문제도 1965년도에 한일 기본 조약의 일본 측 해석하는 예. 절차대로 분쟁 해결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한다라고 예. 이제 일본 측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본 측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쭉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본의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을 명확히 못하는 거예요. 일본 측이 꼴대를 계속 옮기던데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뭐 안보 문제, 또 들어가면 역사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일본의 진짜 속내 교수님께서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정확하게 상대 의도가 뭔지, 예. 상대가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지, 타협하려고 하는 건지 판단을 잘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층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보 문제도 있고 경제 협력과 경쟁의 양국 관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밑바탕에는 이 역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일본 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일본 정치권에 깊숙이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극우익 단체 말씀하시는 우익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의 어떤 중첩된 어떤 요인에서 나오는 이 문제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뭔가를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예. 네. 우선은 일본 측이 원하는 징용권 문제의 해법대로 네. 가자는 거겠죠. 첫째는 그걸 관철시키고자 이제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일 거고. 이번에 사실상 그 문제가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발단이고 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경제 산업성이 이번 조치를 주도를 했고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미래 성장 먹거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한국이 부상하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좀 경제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처럼 네.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한 어떤 경쟁 심리를 발동을 해서 좀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예.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네. 또 이게 이제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자꾸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한국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이라든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본 측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피 패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불만을 이제 누적된 것을 이번에 표출한 걸 수도 있고요. 예. 한국이 일본의 우익들 아주 소수 입장입니다만은 중국 편에 서려고 한다 이런 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좀 묶어두겠다. 예. 혹은 이제 일본이 구상하는 이제 지역 안보 체제에서 한국하고
기존의 어떤 협력 관계를 묶어두겠다는 네. 그 의도까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아베 총리가 수건이었던 그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평화헌법 개정하는 그런 것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도는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혹자들은 예. 그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예. 보수 세력 결집을 하기 위해서 이 칼을 먼저 던졌다라고 네. 그랬는데 예. 많은 우리 일본 연구자들은 그것뿐만은 아니고 네. 좀 더 이 폭넓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여연 선거 끝났는데도 강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일본의 현재 그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개헌에 대한 그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 여론이. 그다음에 일본 이번에 여론은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참여연도 개헌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1을 못 안 미쳤거든요. 됐고요. 예. 그렇다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베 신조 수상은 뭐 상당히 집요하게 아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예. 그렇다면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 국민을 이 좀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고 동시에 아베의 개헌 노선에 줄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일본이 어쩌면은 일본 아베 뒤에 있는 우익 세력들이 제일 만만한 게 한국이 아닌가. 한국 때리기를 해서 적당하게 때려서 너무 이제 파국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 적당하게 때려서 이제 어떤 그런 개헌 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꼼수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확인은 안 됐어요. 네. 안 됐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저는 그거보다는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한국의 이제 그 중국 정책, 북한 정책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경제 경쟁 심리, 그다음에 네. 일본이 의도하는 해법대로 고수하겠다는 거. 예. 이것들이 복합이 돼서 지금 무리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하나씩 이제 따져 보자면요. 일단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있다. 따라오고 있고 그렇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밟아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밟아준다기보다도요. 어떤 이제,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일본이 기술 제공해주고 네. 이제 자본도 제공해줘서 이제 따라오는 구도였죠. 일본이 예. 앞서고 한국이 따라오는 구도였어요. 근데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제 불안 심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예. 일본도 아마 그 경제 전면전하면 둘 다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 파국을 가는 걸 원하지 않지만은 이번 기회에 그 어떤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 메커니즘을 한번 열어두고 싶다. 그런 예.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급박한 오늘 상황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정설,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시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발언의 내용인데요. 이전보다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단호한 표현을 썼고요. 단호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면 무슨 이유로 변명을 하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고 우리 역시 맞대응할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 네네. 어떻습니까? 이 정부의 이런 대응 모습이요? 그 대통령 표현을 보면은요. 네. 민폐, 적반하장. 예. 상당히 이제 강한 톤의 표현인데. 가해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예. 뭐 그럴 만한 지금 저간의 사정은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일본이 예. 취한 조치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넘어야 될 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성장해 왔고 과거에 일본을 따라가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는 또 미래 어떤 특정 그 산업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은 피할 수 없는 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징용공 해법하고 연계돼 가지고 된 것이 이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좀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한일 양국의 어떤 그 만성적인 무역 역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의지를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어떤 경제 산업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정부의 구체적인 네네. 대응책을 그렇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물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런 발언했었는데 그 대응 수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응 수위는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는 늘 이제 상대가 우리한테 그 우호적으로 하면 우리도 우호적으로 하고 예. 적대적인 행동을 적대적으로 하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로 이제 대응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봤는데 네. 세간에는 우리 정부가 이 증영공 사법부 판단 이후에 이 정확하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뒷북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냐? 예, 근데 제가 막상 홍남기 부총리의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 대응하는 걸 보니까 또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했고 일본이 강행할 것을 예측을 그 가능성을 보고 예. 준비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미 7월 22일부터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을 했습니다. 미리 가동을 했고 네. 또 홈페이지도 미리 만들어놨더라고요. 홈페이지 예.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이번에 그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을 해서 기업들이 우리 그렇죠. 품목도 해당이 되느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 지금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그 정보거든요. 예. 정보를 빨리빨리 이제 그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네. 세간에서 너무 뒷북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과잉 비판인 것 같고요. 예. 홍남기 지금 부총리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더 있다라고 네.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있는지 뭐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우리 정부가 좀 초기에는 약간 뭐 방관한 듯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경고음을 날리면서 상당히 기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본이 수입을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수출을 안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도 굉장히 수출로 부를 이루고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일본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뭐냐면은 일본은 한국한테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네.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자국이 적자국한테 물건 안 파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경우냐라고 네. 해서 일부 외신에서는 이거 제 발등 찍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한국이 아무리 과거에는 만만해 보였지만은 지금 뭐 삼성, 현대, SK 상당히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예. 상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이 어떤 세계 이 글로벌 체인을 너무 잘 평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투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뭐 그 점에 대해서 일본 그 언론도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대통령이 아베 총리가 예. 이렇게 강행한 거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쌓이는 것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발등을 찍는 거다라는 그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이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한일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업에 또 미치는 그렇죠.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까지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나 방법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뭐 가용한 대응은 다 해야 되겠죠.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든 기업대로 사활을 걸고 움직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WTO라든가 국제기구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같은 또 다른 우방국들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다자무역기구에 어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WTO 문제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WTO를 주도했던 게 미국이에요. 모든 이제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이제 만들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태가 조금 이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은 하는 듯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도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국제적인 세계 차원의 아주 타이트한
상호 의존 체제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노력하면은 거기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그런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이제 그 약간은 저 자유무역 질서에서 일탈하는 그런 발언을 곧잘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할 거냐 이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에서 개입을 조금 하려고 했고 중재안도 잠깐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죠. 한국은 그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고 일본은 수출 규제 그 백색 국가 배제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일본이 일단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의 개입을 일본이 거부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지금 원래는 6시 반 정도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그 포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지연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시간상 순서로는 오늘 아침에 이미 백색 국가에서 우리가 제외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뒤늦게 한미일 세 장관이 만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역할이 여기서 있을까요? 미국 폼페오 장관이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탠드 스틸 예. 일단 멈춰라고 예. 하는 요구를 했지만 좀 너무 늦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의 고집이 좀 셌고 예.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 한일 양국이 이제 갈등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오늘도 모 일간지에 해리스 대사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방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이제 작동시킨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효과는 볼 텐데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은다면은 어쩌면은 이 백색 리스트에서 해제는 했지만은 예.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거를 조금 늦춘다거나 아니면 그 항목을 줄인다거나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를 일본 측에서 배려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색 국가에서 지금은 제외됐다는 게 정말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좀 까다롭게 하겠다. 너네 그렇죠. 좀 더 까다롭게 우리가 서류 심사 꼼꼼히 그렇죠. 하고 시간 좀 더 길게 하고 이럴 거야. 근데 제외가 된 이후에 미국과의 중재를 통해서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킨다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좀 더 수월하게 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 일본의 조치를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일본이 사실 우리하고 정말 강대강으로 싸워서 손해 볼 것도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도 가능하면은 이제 어느 선에서 타협을 원할 거고 예. 우리 경제 성장을 견제하는 건 하겠지만 그 견제한다고 해서 서로 뭐 공멸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멈출 텐데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그 개입하는 그 어떤 방식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이제 하지는 말고 네. 우리도 일본 측하고 예. 이제 담판을 한다든가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일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뭔지를 이제 식별을 해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좀 뭐 융통성 있게 대응해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년 10월 중순에 그 일본 이제 일왕이 즉위식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문제가 좀 풀릴 가능성도 좀 있다 봅니다. 예. 네, 10월 중순쯤 그래도 그 조금 이전에 변화가 풀릴 수도 될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났고 사실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를 또 연출했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노타로 회상은 한 20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는 예. 사람인데 그때는 아주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네. 아주 그 뭐랄까 오픈 마인드 되고 유연한 느낌도 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 그날 본 모습은 얼굴이 아주 저 뭐랄까 상당히 그 싸늘하고 말이죠.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웠는데 네. 지금 일본 정계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여권이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이 구구 단체가 있어요. 그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배경으로 한 세력들이 자꾸 세력을 늘려가는 그 일본 회의가 있는데 원래 네. 이제 일본은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점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우익 단체들이 이 자민당을 많이 장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 협상장에 나오는 고노다로 외상이나 모든 일본의 주요 강요들이 예. 전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각에 일본 회의에 포함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지금 뭐 70% 전후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아베 연구할 총리도 물론 포함돼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연구할 때 과거는 이제 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해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예.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베 총리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거의 뒤도 옆도 안 보는 폭주 느낌이잖아요. 많은 뭐 외신들도 우려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행을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의 생각이 지금 본인 생각에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말을 다 해놨으니까 전 세계에 본인 스스로 중단하기 애매하니까 어떤 명분을 미국에서 약간 중재식으로 해서 명분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고 또 저는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네. 우리도 우리 국익은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예. 일본한테 테러를 열어줄 수도 있다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 일본이 가장 지금 안보적으로 이제 위협으로 느끼는 거는 중국의 부상, 그다음에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예.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한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력하고 상대할 때 한국이 일본 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일본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이런 거죠. 사실은 모든 옵션을 우리가 다 연구해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거는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네. 북한의 경제 부흥을 도와주고 대신 미사일과 핵을 단기적으로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을 협력적인 국가로 이제 남게 하고 이게 이제 일본이 보는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하나의 안보 프로그램이죠. 예. 이런 전반적인 일본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본다면은 한국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뭐 군사정보 협정도 하나의 일부분이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적절하게 짚어만 주면 침만 잘 놔주면은 일본이 감정도 풀리고 예. 이 문제를 강대강 서로 출혈만 하는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대신 우리는 그 사이에 뭘 얻을 수가 있냐면은 기술 자립화의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뭐 일본도 조금 이기는 거지만은 예. 우리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아까 대통령이 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좋은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기업들 도와줘야 되고 동시에 네. 안보적으로도 이제 일본이 우리를 보고 이제 적처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똑같이만 하면은 그 강대강 국민 감정으로 가게 되면은 네.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베 뒤에 숨어 있는 우익단체들입니다. 잘 걸려들었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게 예. 하지 말고 아베와 우익단체를 분리하면서 네. 동시에 이 한미를 주도해서 북한 부흥을 유도해서 지역 안정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예. 지역 평화 프로세스로 일본이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하는 노력을 하면 네. 우리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경제 자립화를 하면서 안보적으로는 좀 일본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 시중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소미아는 이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데 예. 우리가 30여 개 나라하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가 특별한 걸 해준 것도 아니고 네. 군사 정보를 서로 이제 받았을 때 잘 지키자.
그걸 약속한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지금 이 경제 보복하고 링크해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미국을 일본 편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협력해서 북한 부흥을 끌어내는 프로세스에도 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예. 지소미아는 하나의 그 부품입니다. 예. 부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은 중요한 부품이 빠져버리면은 이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정치권에서 전체 이 시스템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일본에 가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쓰지도 말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떤 단체가 쭉 끌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네, 그렇죠. 하는 어느새 운동처럼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그 메시지를 일본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기왕에 하면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방식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정부가 선동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한 만큼 우리가 부당한 건 아니죠. 우리는 일본에 가던 걸 안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700만 명이 일본에 매년 갔다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일본의 과거를 용서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다시 우리한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네. 우리도 일본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거둬들이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기왕에 할 거면은 좀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하나의 우리 레버리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좀 그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신다 이거죠? 불행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하대 남창희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